안녕하세요.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팀장 이은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변호사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죠? 오늘 소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네.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네. 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네. 관리주체, 네. 위탁관리사라든지 소장님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관리비 징수. 관리비 징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멸시효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관리주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관리비 징수인데, 네. 관리비는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네.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라는 네.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 관리비 채권이 있어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어서 네. 결국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님이나 관리 위탁업체에서 그 관리비 채권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3년 내에 징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나 관리단에서는 상습적으로 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입주민들 중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네.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관리주체한테 부담시킨다. 네.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네.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는 않고, 네네네. 예외적으로 네. 관리비를 징수해야 되는데, 네. 이와 같이 징수 책임을 게을리해서 게을리해서. 시효로 소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네. 상황을 네. 만들어 버린다. 네. 그래서 결국 관리비 채권을 더 이상 네. 소송으로든지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대한 네.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이전까지는 책임에 대해서 네. 판례가 없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관리주체한테 청구를 해서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받은 판결이, 네. 관리주체가 관리비 청구를 게을리해서 네. 시효로 소멸시켰을 경우에는 네. 그 채권이 소멸한 금액만큼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판결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좀 판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것이, 관리소장님이나 관리 위탁업체에서 이 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 책임을 온전히 관리주체한테, 관리소장한테 부담을 시킨다. 네. 그건 아닌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경우에 네.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소멸되도록 방치한 것이 비로소 손해배상 책임인데, 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비 채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입니다. 3년. 네. 3년 이내에 네. 어떤 조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효 중단의 조치, 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다거나 네. 아니면 가압류를 한다거나 네.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최소한
입주자 대표 회의에 네. 관리비가 시효로 소멸 직전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소를 제기해야 네. 된다라고 안건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 네.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하든지 네. 입주자 대표의 책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음. 결론을 한다면 네. 결국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네. 소를 제기하거나 네.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연체자한테 네. 어떻게 관리비 연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채무 승인인데 네. 채무 승인까지 받거나 음. 최소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네. 소장님들이 네. 관리비가 시효 소멸 직전에 있기 때문에 소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안건이 일단 올라가야 된다. 그 회의록에 기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네. 추후에 이제 3년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때 소송에서는 이제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소장님이 네. 그 소송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는데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두는 게 좋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실생활 법률 분쟁 Q&A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